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보이지 않는 통행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은행 앱을 켜고 돈을 보낼 때 화면에는 0원이라고 찍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 된 낡은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쇠사슬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페이스 액트는 바로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지금까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마치 모든 차가 반드시 은행이라는 좁고 비싼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하는 1차선 도로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슈퍼카를 타도, 즉 아무리 빠른 핀테크 기술이 있어도 결국 은행 톨게이트 앞에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일정한 자격만 갖춘다면 굳이 은행 톨게이트를 거치지 말고 연준이 깔아놓은 8차선 금융 고속도로에 직접 차를 올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8차선 고속도로가 바로 미국의 핵심 결제망인 패드나우입니다. 이 도로에 직접 올라타는 순간 돈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집니다. 주말이라서 입금이 안 된다거나 해외 송금에 며칠씩 걸린다는 말은 이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융의 주도권이 전통은행의 손을 떠나 기술력을 갖춘 디지털 자산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해서 모든 차가 다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연준은 아무에게나 통행권을 주지 않습니다. 은행만큼이나 까다로운 보안과 투명성, 그리고 막대한 준비금을 요구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은 실력 없는 가짜들을 걸러내는 가장 잔인한 필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고속도로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시장의 시선은 이미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결제 인프라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리플 회사가 이 고속도로의 주인공이 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가진 XRP의 가치도 함께 폭발하게 될까요? 그 차가운 진실을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리플이라는 회사가 연준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자격을 얻는다는 건 분명 축배를 들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리플사가 돈을 잘 버는 것과 여러분의 업비트 계좌에 있는 XRP 가격이 오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 깔았다고 해서 그 폰에 들어가는 특정 부품 하나의 가격이 무한정 치솟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리플은 지금 아주 영리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XRP라는 고유의 자산을 밀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1달러 가치가 꽉 묶인 스테이블 코인 RLUSD라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수조 원을 움직이는 대기업 재무팀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해외 결제를 할 때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이 널뛰기 하는 XRP를 쓰고 싶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1달러인 RLUSD를 쓰고 싶을까요? 금융기관은 변동성을 독약만큼 싫어합니다. 회계 처리도 쉽고 리스크도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굳이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XRP를 다리로 쓸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 잠식이라 부릅니다. 리플이 만든 새로운 결제 도구가 기존의 XRP가 하던 역할을 잡아먹게 된다는 뜻이죠. 즉 리플 회사는 고속도로 위에서 엄청난 통행료를 벌어들이겠지만 정작 그 위를 달리는 건 XRP가 아닐 수도 있다는 냉혹한 시나리오가 성립됩니다. 물론 XRP에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XRP만이 가진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무기니까요. 하지만 이제 XRP는 리플의 이름값에 기대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실사용 가치의 증명이라는 숙제는 리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휴대폰으로 채굴하며 기다리는 다른 코인에게도 똑같이 던져졌습니다. 과연 파이코인은 이 거대한 결제망 개편의 파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게 될까요?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리플을 지나 이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가 손꼽아 기다리는 파이코인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까 하는 의구심과 결국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공존하는 이 묘한 자산이 미국의 페이스 액트와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파이코인은 이미 일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메이저 거래소들의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페이스액트는 파이코인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이자 동시에 메이저 상장을 위한 최종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꿈꾸는 세상은 명확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도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죠. 페이스액트는 바로 이런 비은행 결제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파이코인이 지금의 폐쇄형 메인넷을 넘어 완전한 개방으로 나아갈 때 이 법안은 파이코인이 메이저 거래소에 입성하고 실물 결제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페이스액트는 연준의 결제망 근처에 오고 싶다면 은행 수준의 투명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코인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는 KYC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파이코인이 그토록 까다롭고 느리게 KYC를 진행하며 내실을 다지는 이유도 결국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들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와 페이스액트 같은 거대한 법적 파도를 한 번에 넘기 위한 철저한 빌드업인 셈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이 진정한 승자가 되느냐는 단순히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페이스액트라는 제도권의 칼날 위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파이가 이 규제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의 불완전한 상장 상태를 끝내고 메이저 시장의 주역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파이와 리플이 이렇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때 규제 준비가 전혀 안 된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잔혹한 학살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서바이벌의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리플과 파이코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는 사이 시장의 뒤편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잔혹한 학살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페이스액트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는데 아직도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차갑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연준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이 진짜인지 1분 1초마다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동안 미래의 가치나 혁신적인 기술 같은 화려한 수식어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던 코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준비금이 불투명하거나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유령 코인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순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은 면허증도 없고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개조차들이 뒤섞여 달리는 무법지대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액트는 이 도로에 연준이라는 이름의 엄격한 검문소를 세우는 격입니다. 엔진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결제 데이터나 담보 자산이 없는 코인들은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차장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반면 이 가혹한 필터를 통과한 극소수의 코인들은 국가 공인 결제 수단이라는 훈장을 달고 제도권 금융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겠죠. 결국 알트코인 투자의 패러다임은 이제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이 코인을 샀다더라는 소문이 아니라 이 코인이 페이스액트가 요구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독식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도태되는 이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에서 승기를 잡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우 속에서 거대 기관들의 자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찍은 진짜 승자들의 명단을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알트코인들의 비명 뒤로 거대 자본의 흐름은 벌써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트의 모양을 보고 돈을 던지는 투기꾼이 아니라 페이스액트라는 거대한 법적 지도가 그려주는 안전한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 전략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 시장의 자금은 ETF를 넘어선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기관의 입문용 상품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페이스액트의 기준을 통과한 실생활 결제 자산에 직접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리플이 아시아와 중동의 주요 은행들과 손잡고 XRP 레저를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이 흐르는 고속도로의 지분 그 자체입니다. 더 놀라운 건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목전에 둔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단순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넘어 90억 개가 넘는 온체인 공급량과 수천만 명의 실사용자를 보유한 거대 결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피아트 현금 통합 월렛 기능은 페이스액트가 요구하는 전통 금융과의 연결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압도적인 유저 수와 규제 준수 의지를 갖춘 파이가 메이저 거래소에 입성할 때 발생할 폭발적인 유동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건 해당 코인이 변동성 자산에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찍은 코인은 살아남아 번영할 것이고 외면당한 코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결국 페이스액트라는 거대한 필터가 걸러낸 마지막 승자들의 명단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펜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부의 추월차선이 될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이 될지는 마지막 결론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끝에서 우리가 쥐어야 할 최후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페이스액트라는 거대한 해일이 지나간 자리, 이제 우리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코인이 대박이 날까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리플은 이미 전통 금융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고속도로의 설계자가 되었고 파이코인은 수천만 명의 유저를 거느린 채 그 도로 위를 달릴 가장 거대한 운송수단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살펴본 페이스액트의 본질은 결국 공인된 자격입니다. 연준의 결제망이라는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이기 위해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세워 신뢰를 샀고 파이코인은 지루할 만큼 꼼꼼한 KYC를 통해 제도권에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지루한 기다림과 막막했던 규제의 시간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금융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면허 취득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고속도로 위에서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고 불을 향해 질주하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톨게이트 밖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리플이 잘 된다고 해서 내 XRP가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낙관도, 파이가 메이저 거래소에만 가면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는 환상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인 투자자를 넘어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지분을 가진 주인으로서 냉정하게 시장을 감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페이스액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낡은 은행의 성벽 안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연준의 고속도로 위로 올라타시겠습니까? 리플은 이미 고속도로를 열었고 파이코인은 진짜 실용적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이 분석이 여러분이 그 시험대를 당당히 통과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금융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이 변화를 이겨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